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돈이 모이는 가계부의 비밀 10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단순히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을 넘어서 체계적인 가계부 관리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혁신하고 돈이 모이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심코 흘려보냈던 소비 습관과 가계부의 작은 기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 재정 자유를 위한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돈이 사라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 좌절감과 불안에 시달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런 고통의 원인을 바로 가계부 관리에 두고 돈이 모이는 비밀 10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미래의 부를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가계부 관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미래의 부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지도를 펼쳐 여러분이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을 7가지 비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정확한 기록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지만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 내역을 대충 적어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의 김 씨는 처음에는 가계부를 대충 썼다가 매달 말 어디에 돈이 갔지? 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모든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신이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항목과 꼭 필요한 지출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의 저축을 달성하며 재정적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그의 변화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록이 재정 상태 개선의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소비 패턴 분석과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가계부에 기록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40대 중반의 이 씨는 매달 외식, 쇼핑, 여가 활동에 무분별하게 돈을 쓰다가 결국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가계부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정말 필요한 지출과 충동 소비를 구분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한 주의 소비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이번 주에는 어디에 너무 많이 썼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그 결과 매달 저축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적 여유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예산 설정과 목표 관리입니다.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예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5세 박 씨는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단기 및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 20% 저축, 3년 후 내 집 마련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 그는 가계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소비를 조정했습니다. 박 씨는 몇 년 만에 무리 없이 목표를 달성하며 재정적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경험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저축과 투자 습관의 결합입니다. 돈이 모이는 가계부의 비밀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절약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0대 후반 정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돈을 단순히 은행에 묵혀두는 대신 소액 투자와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켰습니다. 정 씨는 가계부를 통해 저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며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었고, 현재는 경제적 자립을 이룬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정기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통한 가계부 관리입니다. 가계부는 한 번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40대 초반 김 씨는 매월 말 자신의 가계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지난달 소비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예산 초과가 발생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정기 검토는 김 씨가 꾸준히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국 그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부채 관리와 현금 흐름 개선입니다. 돈이 모이는 가계부의 비밀은 단순히 저축과 소비 조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 씨는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로 인해 부채가 급증해 재정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계부를 통해 부채 내역과 이자, 상환 계획을 꼼꼼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며 부채를 하나씩 청산해 나갔습니다. 매달 부채 상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작은 성공을 쌓은 결과 이 씨는 결국 부채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재무 목표를 위한 미래 설계입니다. 가계부 관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30대 후반 박 씨는 평소 재정 관리에 소홀하여 빚에 시달렸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가계부에 자신의 수입, 지출, 저축액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단기와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매달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 그는 빚을 갚고 원하는 자산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비밀은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재정 변화 이루기입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은 단순히 숫자와 계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대 후반 정 씨는 오랜 기간 재정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매일 자신이 가진 작은 기쁨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정 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저축액이 늘어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재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건강에서도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아홉 번째 비밀은 효율적인 소비와 현명한 투자입니다. 돈이 모이는 가계부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0대 초반 이 씨는 과거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렸지만 가계부를 통해 소비 습관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을 소액 투자로 돌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씨는 투자 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여러 투자 전략을 비교 분석하며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저축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고 현재는 재정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성공했습니다. 열 번째 비밀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의 순환입니다. 가계부 관리는 한 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40대 초반 김 씨는 매월 자신의 가계부를 꼼꼼히 검토하며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월 이번 달 어디에서 예산 초과가 발생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즉시 실행에 옮겼고 이러한 반복적인 노력이 김 씨가 재정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비밀 정확한 기록의 힘, 소비 패턴 분석과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예산 설정과 목표 관리, 저축과 투자 습관의 결합, 정기적인 검토와 피드백, 부채 관리와 현금 흐름 개선, 재무 목표를 위한 미래 설계,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재정 변화 이루기, 효율적인 소비와 현명한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은 여러분이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가계부는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 습관, 재정적 목표 그리고 미래의 부를 설계하는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작고 소소한 기록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계부를 작성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들으신 사례와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재정 관리와 소비 습관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는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 소비를 지혜롭게 관리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점차 늘어나고 재정적 자유를 향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과 변화의 불씨를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이 언제나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인생 수업에서 또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